주식시장의 큰 그림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뭐 봄날도 깊어갔고요. 또 내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어서 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 징검다리 휴일에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오늘은 4월을 정리하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4월을 쭉 보내다 보면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이 아주 중요한 어떤 증시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증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증시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4월달은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왔는데요.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자, 작년 후반부터 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서서히 그 버블에 임계치에 왔다라는 점을 자주 피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군중 심리가 일시에 몰려서 매우 공격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증시 특정 테마나 어떤 특정 증시 일부분이 과열에 이르렀을 때 그 해당 투자처의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년 작년 장세를 한번 되고봐 보게 되면요, 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의 패시브 전력 강화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올라가는 대형주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만 상승하면서 뭐 지금 코스닥 시장 보면 뭐 한 20종목 중에 거의 한 70, 80%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약 바이오가 지금 랭크에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만 상승하다 보니까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에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소형업종 지수의 월간 등락률을 종합주가 지수의 월간 등락률로 빼준 값입니다. 월 단위로 이제 계산한 거죠.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요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요, 소형업종이 주가지수 대비해서 뒤처진 거고, 요게 플러스다 그러면은 소형업종이 주가지수 대비해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작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기간 소형업종이 뒤처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작년 8월에 잠깐 종합주가지수보단 양호했지만 뭐 그 다음 달에 푹 빠지면서 모든 거를 다 생쇄시켜 버렸고, 자, 그런데 작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슬금슬금 바뀌더니 급기야 올해 1월에 확연히 소형업종 지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소형업종 강하게 치고 가고 있죠. 주가지수는 비실비실합니다.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제자리 걸음 걸을 때 소형업종 지수는 올해만 15%,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소형업종 그리고 가치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 소형업종이나 가치주가 더 크게 탄력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4월에 왕왕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증시 내부의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제약 바이오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게 워낙 모멘텀으로 움직인 주가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은 좀 이제
주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뭔가 중요한 분기점에, 좀 불안불안한 분기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지금 소형주, 소형가치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외적으로 보더라도요, 자금이 지금 증시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입니다. 자, 가상화폐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가상화폐 열풍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대단했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상화폐로 이동한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중반에 가치 투자를 하겠다면서 뭐 퀀트 그리고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책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한 뭐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젊은 층이 많았는데 그 젊은 층이 막상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가상화폐가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 어설프게 하다 포기하고 그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묻지마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크게 빠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죽고 그 자금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갈 명분은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 근 5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묻지마 매수세를 유발했고 특히 2015, 16, 17 요 3개년은 사람들의 광적인 수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갭 투자 엄청났죠. 갭 투자 안 하면은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최근에 엄청났고 특히나 젊은층, 대학생,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 갭 투자 해보겠다. 그 전세가율도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집값의 10%만 가지고도 집 한 채, 전세 끼고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갭 투자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 많이 관찰을 했어요. 갭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식을 팔아서 마련해서 갭 투자로 넘어갔던 것이죠. 뭐 수익이 나신 분도 있겠지만 막바지에 들어간 분들은 한 1, 2년 뒤에 좀 고생하실 것도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럴 것이 자, 전세금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뭐 서울은 뭐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경기권은 심각한 수준에서 이제 역전세난까지도 발생해서 일부 몰지각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동탄 신도시에서 세입자에게 뭐 자기 집을 사라고 해놓고는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갭 투자한 집 50채를 경매로 넘겨버렸다. 이거 참 너무합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 사실 레버리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책임, 가격이 하락하면 엄청난 투자 책임이 본인에게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만 큰 손실 나면은 다행입니다만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까지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1, 2년 동안은 너무도 광적으로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글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요. 올해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중요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가상화폐 인덱스는 이미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1월 말 이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7% 하락,
대형업종 지수 2.9% 하락. 그리고 아파트 가격 지수는 지금 보합인데 실질적으로 좀 이제 추이가 완전히 좀 꺾이고 있죠. 그에 반해서 소형업종 지수는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시장의 물밑에서의 자금 흐름이 증시 내부적으로 그리고 증시 외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요. 자, 이번 4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실제 눈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요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의 4월 변곡점 어떻게 보면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중요한 물밑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새로운 도약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을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나갈 겁니다. 구독하기, 좋아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